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에 영상에서는 관련된 기사를 받고 주택임대사업자 종부세 합산배제 제외 신청에 대한 문제를 봤는데 이제는 좀 여러 가지 내용들을 좀 보도자료를 좀 참고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세청에서 9월 15일 배포한 내용이고 종부세 합산배제 그러니까 빼주세요. 그리고 특례 신청 홈택스로 하는 게 있는데 자료가 많아서 다 볼 수는 없고요. 26페이지입니다. 무려. 그래서 중요한 내용 위주로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 이제 오늘 9월 17일 수요일이죠. 제가 매주 수요일마다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라는 거를 발행을 하는데 이게 뭐 감사하게도 부동산 세금 분야에서는 제가 알기로 1위로 알고 있어요. 저희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 보면은 부동산에서 구독자 순으로 보면 1위가 베리스님, 2위가 고담백님, 3위가 이광수님, 4위가 휴식이 형님. 이게 재개발 재건축이거든요. 영광스럽게도 제가 5위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세금은 위에 없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감사하고요. 여기에서 제가 이제 이번 주에 이제 오후 6시 반에 올라가니까 이거 필요하신 분들은 보시면 되는데 한 달에 한 건은 무료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월 2,900원이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커피 한 잔 한 달에 한 번 안 드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광고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도자료 이거 기준으로 제가 설명드렸는데 여기 보시면은 합산 배제 유형별 주요 요건 보세요. 등록 임대주택 지자체 등록한 겁니다. 요 등록 임대주택은 지자체와 세무서에 등록을 한 건데 의무 임대 기간 이번에 6년짜리 단기가 생겼죠. 그리고 임대료 증액 상한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기준시가예요. 6억 넘으면 안 되고요. 이번에 새로 생긴 거는 4년 넘으면 안 되고 특히 이제 뭐가 있냐면은 조정대상 지역은 또 혜택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쨌든 그 요건들을 다 준수한 임대주택 같은 경우에는 합산 배제 그러니까 아예 비과세 이걸 받을 수가 있고 이게 앞에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자진말소 혹은 자동말소가 됐다. 그러면 아예 합산 배제 제외 신청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꼭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 제가 좀 설명드렸고 그리고 이제 과세 특례 유형별 주요 요건이 있는데 일시적 2주택, 종부세도 일시적 2주택이 있어요. 그리고 상속주택, 그리고 지방 저가주택 이게 공시가격 3억이었는데 4억으로 올라갔어요. 그래서 조금 더 혜택이 늘어났다. 그리고 정말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가급적 부부 공동명의 제가 하라고 하잖아요. 종부세에서도 이 부부 공동명의가 절세 치트키입니다. 그래서 세대원 중 부부만 1주택을 공동 소유하는 경우에는 훨씬 더 좋은 혜택이 있다. 그래서 그거 간단하게만 좀 보여드릴 건데 이 합산배제 신고 제도가 이제 9월 달에 하는 겁니다. 그래서 9월 달에 하면은 우리가 이제 11월 아마 말쯤에 한 22일 이때 이제 종부세 고지서가 날라오는데 거기서 빼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납세자 소유주택이 거주주택이 있고 임대주택 미등록이 있고 임대주택 등록주택이 있는데 이 등록주택 등록했다고 다 빠지는 거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던 요건을 다 갖췄다면은 합산 배제 빼주세요라고 신고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얘가 종부세에서 아예 과세가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얘 두 개에 대해서만 세금을 낸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 내용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과세특례 신청 제도가 있는데 이거 주요 개정 내용 조금만 볼게요. 자, 단기 임대 같은 경우에는 25년 6월 4일 이후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한 거인데 6년 이상 임대해야 되고 5% 잘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공시가격이 4억 이하예요. 그리고 비조정만 됩니다. 조정지역 하면 혜택 없어요. 이거 진짜 조심해야 돼요. 용산에 있는 거 조정대상 지역 조그만 거 했다. 혜택 없습니다. 조금 전에 봤던 게 합산배제 신청인 거고 과세특례가 있어요. 과세특례. 과세특례는 뭐냐면 1세대 1주택자 적용 특례랑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잘 보세요. 내가 만약에 1세대 1주택인 경우에는 12억 공제가 돼요. 그리고 추가 세액 공제가 최대 80%까지 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내가 1세대 1주택만 갖고 있는 게 유리해. 만약에 1세대 뭐 2주택이다. 뭐 주택수가 좀 있다. 그러면은 각각 9억밖에 공제가 안 됩니다. 그리고 특히 1세대 1주택 같은 경우에는 단독 명의인 경우에는 세액 공제가 최대 80%나 되기 때문에 종부세를 꽤 많이 줄일 수가 있어요. 꽤 많이 줄일 수가 있는데 이건 이제 뒤에 보는 부부 공동명의. 부부 공동명의 같은 경우에는 1인당 갖고 있는 지불한 데서 9억씩을 빼기 때문에
18억까지만 공제가 돼요. 18억까지만. 그리고 세액공제라는 게 없어요. 그런데 재밌는 게 뭐냐면 부부 공동 명의, 부부가 공동으로 1주택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특례 신청을 하면 아까 1세 1주택 단독 명의 있잖아요. 9억 빼고 세액공제 80% 받는 거, 그걸 할 수가 있어요. 끝내주지. 그래서 특례를 내가 부부 공동 명의하면 특례를 적용하면 나 공제금액 12억 하고 세액공제 최대 80%가 할 수 있어. 그럼 나중에 또 뭐가 좋아요? 종부세는 종부세대로 빼버리고 나중에 양도세 할 때는 공동명의니까 또 그냥 뺄 수 있어. 그러면 나는 단독명의니까 종부세는 어차피 12억 하고 최대 세액공제 80% 되니까 이것도 괜찮지 않냐. 괜찮을 수 있는데 나중에 양도세에서 혜택이 없어요. 그래서 결론은 그냥 공동명의 하면 돼요. 1주택이면. 자, 그러면 지금 시국을 보세요. 지금 시국에서 주택수 늘리는 게 좋아, 안 좋아? 안 좋죠. 결국은 내가 하나 아니면 두 개잖아. 근데 대세는 똘똘이 하나잖아. 그럼 똘똘이 하나 할 때 단독이 좋겠어? 부부 공동이 좋겠어? 당연히 부부 공동이 좋지. 종부세 혜택 있지. 양도세 혜택 있지. 딱 하나 걸리는 게 자금 출처. 이제 고가주택인 경우에는 자금 출처 조심하셔야 되고, 이제 아주 드물게는 건보료 같은 이슈가 있긴 있습니다. 그건 제가 오늘 시간 관계상 다 설명은 좀 힘들겠네요. 그래서 이런 과세 특례 제도가 있다. 또 일시적 2주택도 있습니다. 양도세 비과세 일시적 2주택처럼 종전주택 A가 있고 B가 있는데 B 하고 나서 3년 안에 A를 팔면은 하나인 걸로 봐서 종부세 혜택을 받을 수가 있어요. 당연히 3년 안에 팔아야 되고 못 팔면은 그동안 혜택 받은 거 토해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양도세 일시적 2주택 비과세는 1년 텀이 있었는데 이 종부세 일시적 2주택은 그냥 1년 이내 연달아 사도 됩니다. 이게 좀 약간 달라요. 그 외에 상속주택, 이 상속주택이 5년 경과하지 않은 주택, 전체 주택 지분의 40% 이하, 그리고 공시가격은 수도권 6억, 수도권 밖은 3억 이하인 주택 같은 경우에는 또 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저가주택, 공시가격 4억 이하인데 이때 지방저가주택은 하나만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종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한테 맞는 거를 골라서 나 해당이 된다면 혜택을 받으시면 좋겠죠. 다만 요건 준수한 건 당연한 거고 부당하게 만약에 혜택 받았다 그러면 나중에 걸리면 토해내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게 거의 대부분이고 이번에 신설된 게 있어요. 보유기간이 우리 앞에서 보신 것처럼 1세대 1주택 같은 경우에는 보유기간이 길수록 추가세액 공제가 가능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주택을 쭉 가지고 있었는데 이게 소유주택이 멸실돼가지고 재개발 재건축이 됐다. 그런 경우에는 그 멸실된 주택을 이전에 샀을 거잖아요. 원조업원. 그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보유기간을 계산을 하고 양도세랑 이제 비슷하죠. 그리고 만약에 내가 배우자 등으로부터 상속을 받았다. 그러면은 피상속인, 그러니까 배우자는 어차피 같은 세대니까 돌아가신 그 피상속인이 해당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같이 됩니다. 그래야지 길어지니까. 이해되죠? 그래서 이렇게 좀 여러 가지 예외적인 사항들, 그러니까 합리적인 방식에서 이런 경우에는 좀 우리가 혜택 주겠다라는 거니까 잘 챙기시면 좋겠어요. 어쨌든 이런 특례 신청은 종부세 주택수는 빠지지만 그게 그러면 이제 종부세 중과세율은 피하지 않습니까? 3주택 이상부터 과표 12억부터 중과 들어가니까 그렇긴 하지만 과세대상 그 과표에는 들어간다는 거 그거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은 좋겠습니다. 소형 신축 중공업 미분양도 있는데 넘어갈게요. 제가 시간 관계상 다 설명을 좀 못 드리겠네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주택수가 4개였는데 특례 주택수가 하나가 있다. 그럼 세율 적용 주택수가 3개가 돼서 이 경우에는 과표가 12억이 넘으면 중과세율 적용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주택수가 4개인데 특례 주택수가 2개라서 종부세 기준 주택수가 2개로 줄었다. 그러면은 세율이 좀 내려가겠고 양도세는 주택수 몇 개야? 4개지. 그래서 종부세에서 빠졌다고 양도세도 빼고 막 그러면 큰일 납니다. 사실은 이 보도자료의 정말 백미는 뭐냐면 Q&A입니다. Q&A. 이게 진짜 좋습니다. 그래서 이 Q&A 하나하나씩 다 좀 보면서 하면 좋겠는데 제가 오늘은 좀 요 정도만 하고 언제 한번 시간 내서 9월 중으로 여러분들 신고하기 전에 한번 하나씩 다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만 여러분들이 다 보시더라도 종부세 공부 엄청 많이 하고요. 지금 페이지 보십시오.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좋은 자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활용하냐, 그렇지 않느냐는 결국 우리가 좀 챙겨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 종부세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앞으로 좀 보유세 부담은 좀 늘어나는 방향으로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여러분들이 관련돼서 대비를 하셔야 될 것 같고, 뭐 일각에 들리고 있는 말은 종부세와 재산세를 하나로 통합한다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뭐 국토보유세라든지. 저도 말씀드렸지만 종부세는 그 이중과세 이슈가 계속해서 나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도 그거 계속 듣는 게 좋겠습니까? 그래서 뭔가 좀 그렇게 하면은 이중과세 이슈를 없앨 수도 있고 또 세금을 더 거둘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보유세가 앞으로 여러분들이 좀 대응해야 되는 그 영역이라고 보고, 그리고 이제 취득세, 양도세는 좀 어떻게 좀 완화가 돼야 되는데 그거는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소식 나오면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구독하시고 알림 설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